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심장을 확보했지만 당권파의 아킬레스건은 놓쳤습니다. 20만 명에 이르는 당원 명부는 확보했지만 비례대표 투표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서버 기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통진당 핵심 인사들의 각종 금품 관련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 당대표를 뽑는 지역순회 경선에서 울산에 이어 또다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 지역 출신 강기정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김한길 후보가 2위, 이해찬 후보는 3위에 그쳤습니다. 친노 독주를 견제하려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동윤 차장, 통합진보당 야당에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 보면 검찰이 압수해간 그 자료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제목을 보면 통진당에서 이제 그 압수한 제목에 통진당의 심장은 확보했지만 당권파의 아킬레스건은 놓쳤다니까 뭐 이게 건지긴 건졌는데 뭐 결정적인 한 방은 놓쳤다라는 의미 같은데 그래도 그 통진당에서 반발하는 거 보면 그 내용이 좀 궁금해요. 예, 그 제목에서 뽑힌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 즉 심장에 비교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당원 명부가 검찰 손에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통진당에서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고요. 반면에 이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 과정에 그 전산 기록이 담겨져 있는 서버 확보를 실패한 점, 이 대목은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두 가지 자료가 서로 교차 확인이 되면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는데 그 대목을 밝힐 수 없도록 이 전산 기록 남아있는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킬레스건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마치 가정에서 일기장과 가계부를 모두 내준 심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저께 검찰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발표를 했잖아요. 입장이나 수사 방향에 대해서. 근데 통상적으로 그러지는 않죠. 네, 검찰에서 이 중요한 수사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기자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특정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을 검찰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 수사 방향을 좀 얘기를 했는데 간략하게 어떤 점이 이번에 포인트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검찰이 브리핑이 아닌 입장 발표하는 내용에서 그 한 내용을 보면은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 통진당에 대한 경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 통진당을 향해서는 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압수에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저항을 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사 방향인데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운영하는 CN 커뮤니케이션즈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이정희 공동대표가 관악을 해서 후보로 그 결정되는 과정에 있었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전망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검찰이 모든 의혹을 수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통진당에서도 나오는 게 이 종북 문제, 이 문제까지 확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약간 긴장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예, 검찰이 어제 모든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것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진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이 종북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그동안에 전교조라든가 공무원 노조에서 민노당에 가입했던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도 당연한데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제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것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의 모든 것, 이렇게 제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검찰의 수사라는 게 뭐 이번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음에도 뭐 어떤 수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가져온 자료가 항상 그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캐비넷에 있다가 이때 한번 열어봐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과거 자료를 꺼내서 보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 두려운 거죠.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범죄 혐의가 있는데 애써서 모른 척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통진당 쪽에서 우려하는 대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원 명부에 누가 들어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전교조 소속 교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노조, 현직 공무원 신분에 있는 노조원이 통진당의 당원으로 가입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유령 당원, 뭐 불법 당원 이런 게 밝혀지면 뭐 당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표했을 때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정교조 쪽 부분도 조금 궁금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불법 아닙니까? 정당 가입하는 게. 그럼 만약에 밝혀지면 검찰은 그 부분은 그런 당원들에 대해서 처벌할 의지나 뜻도 있다라는 건가요? 당연히 검찰에서는 검찰 조직 자체가 누구를 봐주거나 네.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불법을 처벌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교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일이 좀 지나서 뭔가 이게 정교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 확보했던 자료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왜 정교조 교사가 현직 신분에서 왜 법에 금지하고 있는 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느냐라고 수사를 할 것은 당연한 이치로 보입니다. 예, 2010년도인가요? 공무원들, 교사들이 이제 민노당이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불법 후원금 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수사 결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데, 그걸 한 220여 명 정도가 이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네. 개인으로 보면 이제 벌금도 낸 정도에서 끝인 정도 있지만,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그 현직 생활하면서 벌금 정도 돼서 하면 아주 교사 생활에다 승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 통진당의 주요 그 당원들이라고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핵심 멤버가 일단은 그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로 일단 알려져 있지만, 정교조라든가 공무원노조라든가 심지어 군인 쪽에서 군 관련된 사람들도 가입해 있다라는 그 설이 나올 정도로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뭐 한나라당 소속 그 보좌관들도 한때는 민노당 당적을 갖고 있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 정치권에도 이거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압수된 자료들이 당장의 수사의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겠지만은 잠재적인 수사, 앞으로 할 수사의 단초는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부정 사건이나 방금 말씀하신 전교조 소속의 또는 공무원들이 불법 가입한 뿐만 아니라 각종 유령 당원, 또 당비 대납, 이로 말미암은 또 대리 투표, 각종 그동안에 통진당 내부에 민노당 시절부터의 누적되어 온 그 기본적인 정당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불법과 이런 사례들이 줄줄이 다 드러나게 되면 당의 기본적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당이라는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거세게 반발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는 법무부에 통진당 그 간부들, 당선자들 뭐 잔뜩 몰려갔습니다. 몰려가서 그 로비에서 농성하는 장면이 그만큼 좀 위기감이 좀 반영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당의 주류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주류였던 당권파뿐만 아니라 비당권파도 당원 관리 자체가 기본이 정리돼 있지 않은 불법적인 관리를 해왔다라면 그 국민적인 신뢰 자체가 동반 추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좀 민주당 경선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바꾸면서 경선을 해서 좀 흥미진진한데, 어제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제 경선이 실시가 됐는데, 여기서 좀 의외로 1위를 한 후보가 강기정 후보가 됐습니다. 그 이해찬이냐 아니면 김한기냐 했었는데 의외 인물에 대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강기정 후보는 아시다시피 그 광주에 지역구를 둔, 또 광주에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쌓은 후보로서 1위가 됐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친노 일색으로 달려가는 당의 그 주류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외된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이 표출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정작 정치권의 관심은 강기정 후보의 1위보다는 2, 3위 문제인데요. 김한길 후보와 이해찬 후보의 선두 다툼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재밌는데 차가 오히려 더 줄었더라고요. 근데 실제 예상은 더 벌어질 거라고 예상한 쪽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첫날 아시다시피 울산 경선에서 김한길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1위를 했고, 둘째 부산에서 이해찬 후보가 2위. 다시 김한길 후보가 두 사람의 상대적 격차에서 어제 이해찬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러나 표차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부산에서 크게 이긴 표 때문에 아직 이해찬 후보가 종합 누적 순위는 1위입니다만 그 표차는 불과 28표에 불과합니다. 많이 줄었어요. 네네. 네. 하여튼 저는 보면서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재밌다. 그냥 늘 세 군데가 지금 다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흥행은 굉장히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또 재밌는 기사 하나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누가 되든 좋은 꽃놀이패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입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박지원 후보로서는 당초 이해찬 박지원 연대로 확실한 당권을 거머쥐겠다는 것이 역풍에 이번에 부딪히면서
그 부분을 해명할 사실은 이 부분을 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본인을 해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 부분을 서운하거나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1등, 2등이 계속 바뀌면서 흥행 국민적 관심을 모은다는 자체가 대선 승리에도 중요한 국민의 표를 모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경선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각 대선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당대표들이시고, 근데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그 다음에 정세균, 이 대선 주자들로 꼽히는 사람들도 이 경선 결과에 따라서 시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해찬 후보가 뭐 예상외로 좀 저조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좀 약간 그 좀 저조하다, 날씨로 치면 흐리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각 주자별로 한번 손익계산서 이런 거 한번 따져보시죠. 그렇습니다. 그 당초에 이해찬, 박지원 연대에 기반한 문재인 대선 주자론이 상당 부분 당원들에 의해서 비토되고 있는 양상. 특히나 민주당의 전통적 표밭이라고 하는 광주 전남에서 이해찬 후보에 대한 친노에 대한 유보적, 거부적 정서가 표출됐다라는 점에서는 문재인 후보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친노긴 하지만 비주류 친노, 친노로 분류되는 김두관 후보로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친노에서의 유일한 그 문재인 후보론에 이것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역시 대안론으로 부상될 수 있는 기회가 부각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요소가 되겠고요. 손학규 후보로서는 이 친노 전체에 대한 그 일색으로만 가면 안 된다라는 표심에서, 특히나 혼선을 갈수록 결국은 가장 많은 표수를 가진 수도권의 귀추가 주목되는데, 수도권의 기반을 가진 손학규 후보로서는, 손학규 상임 고문으로서는 상당히 그 앞으로 많은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일정, 이제 뭐 대구라든지 충청권이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죠. 네, 내일은 이제 대구 경북,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대전 충청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9일 날 수도권 대의원 투표를 겸한 최종적인 순위 발표, 따라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그 민주당의 경선, 당대표 경선과 관련 얘기 들어봤는데, 아무튼 또 일정이 좀 남아있으면 결과가 또 이변이 일어날지 저희도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